통상 개화론 여기서부터 할게요. 오늘은 그럼 되겠지.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강화도 조약 내용이에요. 강화도 조약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 그러니까 미국하고 맺은 조약이 있거든요. 이 조약의 내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한 여기 이 정도 여기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1873년이 되면은 흥선대원군이 이제 실각을 하면서 민씨 정권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명성황후 그 OST 뮤직비디오를 봤죠.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였더라고. 그제? 나도 몰랐는데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흥미를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이제 민씨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통상개화론이라는 것이 대두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여기서 통상개화파, 대표적인 통상개화파 이제 자주자주 듣겠지만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 대표적인 통상개화파로 등장을 합니다. 박규수 같은 경우는 박지원의 손자이기도 하고, 오경석, 유홍기 역관 출신, 그리고 한의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통상개화파가 이제 조선에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봤는데 교과서를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조약의 내용이랑 이런 거를 좀 읽어주려고, 책에 조금 없는 내용들이 있길래 읽어주려고 좀 가지고 왔어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읽어주기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들이 이제 통상개화론자들이라고 하고, 후에 우리가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이렇게 한번 쫙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일본이 야욕을 서서히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이제 성공을 해서 우리 조선에게 외교 관계를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제 문서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서계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서계 사건 잠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했죠. 언급했니? 모르니? 자, 뒷장에 보면은 서계 사건과 정한론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따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보이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이제 조선에게 외교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서를 보냅니다. 서계라는 건데 이게 국교 수립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가만히 읽어봤더니 여기에는 이제 종전과 다르다는 이유로 라고만 이제 써져 있는데, 아니 자기들을 황제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황제는 어디만 황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죠. 근데 청은 약간 이제 한족이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한족이 세웠던 중국, 그러니까 중화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이 황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황제 국가임을 나타내는 문구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보내준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이런 이유에서 접수를 안 해요. 그냥 무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제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우리 조선에서 흥선대원군이 그냥 무시를 했어요. 가치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외교 문서라는 거는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야. 상당히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만의 이제 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작성하는 것이 외교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더라도 진짜 기분 나빠 라는 일이 생겼을 때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은 외교적인 용어에서 그런 의미는
정말 불쾌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정말 고심해서 이제 작성되는 게 외교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그러지 않았나 보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부를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일본에서는 정한론, 한국 정벌론 이거를 이제 정한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시가 됐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자, 이때부터 이제 연도를 좀 주의 깊게 봅시다, 여러분. 자, 연도 정리 한번 해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도 외울 만한 연도 뭐가 있었을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기억하죠? 18로 시작하는 지금 19세기야. 자, 뭘로 끝나요? 병은 6으로 끝나지. 그래서 병인양요, 병인박해, 병인양요는 1866이었어. 신미양요는 1871이었어. 이거 기억하고 있지? 자, 지금 이제 75년, 76년 이야기입니다. 75년에 이제 운요 사건이 터져요. 운요 사건을 일으킨 거지 터졌다라기보다는 강화 해협에 이제 불법적으로 침입한 일본 군함을 운요호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빌미삼아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거야. 포함외교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배를 군함을 이렇게 다른 나라에 딱 가지고 와가지고 위협하는 거지. 무섭지 이러면서 도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통상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야. 잘 봐. 1876년에 맺어진 이 강화도 조약은 원래 정식 명칭이 조일, 조선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니까 조일수조규예요. 조일수조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이야. 자, 그러고 이 강화도 조약의 이 조일수조규를 맺은 이후에 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맺은 조약이 통상장정 부록이잖아. 부록. 조일수조규 부록이야. 부록.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조일수조규 조약을 맺고 나서 여기에 대한 부속으로 이 조약을 맺고 나서 몇 달 후에 그러니까 4월, 6월, 8월이잖아. 이 조약을 맺고 몇 달 후에 통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약을 맺어보자 라고 하면서 맺은 게 통상장정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역에 대한 무역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강화도 조약 맺고 부록으로 통상장정 맺고 또 몇 달 후에 8월에 또 부속 조약인 부록을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건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그러니까 조일수조규를 맺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상의 이 조약 내용 안에 사실 있어. 이 조약의 내용에 1관, 2관, 3관, 4관에서 쭉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은 정말 좋아.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 중에 몇 개만 가지고 와서 요약을 해놓은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강화도 조약 내용 중에 후에 통상에 대한 그 규칙 조약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맺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6월에 통상장정을 맺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통상장정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무역을 앞으로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맺은 내용을 보면 양국 무제한 유출을 하겠다 허용한 거랑 무관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통상장정의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야.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 그리고 무관세 이게 지금 내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얘들아 자 봐봐 이 통상장정의 내용이 훗날 언제냐 1883년에 이 통상장정의 내용이 개정이 돼요. 개정
좀 바뀌었다라는 거지. 고칠게, 고쳐서 정하다라는 내용이지. 이 83년에 다시 통상장정이 조금 수정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최종적인 통상장정은 몇 년 거야? 83년 거지. 83년에 통상장정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예전에 통상장정을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내용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왼쪽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후에 개정되기 때문에 무역규칙이다 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말이야. 무역규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역규칙 이게 뭐야? 헷갈리지 마. 그냥 통상장정인데 개정되기 전에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왜 강조를 하느냐? 83년의 통상장정의 내용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간단하게 이따 언급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언급할게. 자, 집중해. 자, 1876년인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조약이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야. 근대적 조약. 그런데 1882년에 오늘 이거랑 강화도 조약이랑 조미수호 통상조약 두 개가 중요하다라고 했지, 선생님이. 이 두 개 조약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유빈아 미안한데 에어컨 좀 틀어줘. 미안해. 자, 이 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져요. 미국.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하고 맺은 최초의 조약이야. 자, 76년에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다른 나라랑 맺은 근대적인 최초의 조약이었다면 82년에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최초로 맺은 조약이야. 그 이후에 83년부터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막 조약 맺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미국하고 맺은 조약에서 특이할 만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미국과 맺은 조약에서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최혜국 대우라는 거랑 관세라는 거를 설정을 해줘요. 관세. 자, 그런데 원래 일본하고는 무관세였지? 그지? 근데 일본에서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맺는데 관세가 설정이 되니까 이 이후에 83년에 이게 영향을 받아서인지 통상장정 내용에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관세가 매겨지는 거야. 자, 지금 조금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선생님이 이따가 차분하게 다시 하나하나 설명해 줄 거야.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자, 이게 1883년에 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 관세가 생겼다. 그것만 우선 기억하자. 그것만 우선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호, 조규, 부록이 있고. 자, 큰 틀만 우선 이야기. 가장 오늘 헷갈릴 것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딱 집어준 거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방금 전에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하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여기서부터 들으세요. 알겠지? 자, 잠 오는 사람들 오늘 이제 일어나.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자, 조일수호 조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1관, 4관, 7관, 10관만 지금 빼왔다. 자, 1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것만 보면 어때?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주국이라고 인정해줬는데 왜 불평등이야 이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이 조약의 이 항목의 내용의 의도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청나라와 조선의 종속적인 관계를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청나라 간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이거를 한 거야. 대대로 사실 청나라의 거의 속국과 다름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본도.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야, 청나라, 조선 넘보지 마. 조선 자주국이야. 그리고 가로치고 나중에 내가 찜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보라고 여기다 넣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사관. 사관의 내용을 보면은, 자, 이것 말고도 이제 이관에 보면은 일본은 지금부터 이제 조선의 한성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한다 이런 식으로 수신사 파견을 하겠다라는 항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관. 사관 보자. 부산에서 무역 사무를 처리하고 조선 정부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개방한다라는 또 조약의 내용을 삽입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 그 이제 원산과 인천을 각각 80년, 83년에 개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세 곳을 개항을 시켜서 이제 일본이 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제 침략 거점을 이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지.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우 항해자가 자유롭게 침략하도록 허가한다.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조약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때 와서는 야 우리가 맨날 배 타고 이렇게 오는데 너희가 이 해안가가 위험해서 우리가 위험하니까 좀 여기 통상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안을 좀 자유롭게 침략할게. 뭐 이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법이지. 안보상 국방의 비밀이잖아요. 군사 안보지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상당히 조금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맺은 조약이었다라고 하긴 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무지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이 강화도 조약의 첫 번째는 일본이 너무나 불평등한 조약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자면 근대적인 최초의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약을 안 맺으려고만 하다가 어쨌든 조약이 통상을 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이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많이 알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뭐가 무시했느냐? 이제 조약이라는 것을 맺을 때는 그 나라의 우리도 마찬가지지 외교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각 나라의 대표들이 사전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토의하고 중요한 언어 설정하고 얼마나 중요한 작업이야, 그제?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을 때 그런 작업을 했어요, 하기는.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거 조선에다 물어봤지. 이거 어떠냐? 근데 조선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뭘 요구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 용어는 일본 너희가 뭐 황제라는 의미니 이거 고쳐줘. 뭐 이딴 식이에요. 아직도 그 틀에 박힌 전례나 용어나 이런 형식적인 거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것을 수정해주라고는 했는데 그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 조약의 실질적인 내용과는 관계없는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좀 무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무지했다라기보다는 처음이니까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10관의 내용도 일본 국민이 개항장에서 죄를 범하면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것도 정말 불평등하죠.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죄 저질렀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심판을 못하고 일본이 데려가서 심판한대. 뭐 주한미군 지금 이야기 비슷한 사례들이 나와서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힘이 없는 약소국의 서름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해안 측량권, 영사재판권 어때요? 불평등하죠?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서 영사재판권, 일본 상인이 약탈적으로 무역을 하더라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환경. 그 다음에 해안을 측량하겠다? 영토, 경제, 군사적 침략,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야. 조선의 자주국우를 규정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청해, 종주권 배제. 부산, 원산, 인천, 80년, 83년에 차례대로 개항을 해서 정치, 군사적인 거점을 확보했다. 그 밖에 연해, 자유, 측량권, 뭐 치외법권 이런 것들을 허용해줬다라는 거. 의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자, 추가적으로 맺은 6월의 무역규칙 내용 봅시다. 무역규칙 내용 봅시다. 지금 수정되기, 개정되기 전에 76년 거야. 여기서의 내용은 두 개 다 무무야. 무무. 알겠지?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 무관세. 알겠죠? 야, 관세라는 거는 왜 설정해요? 관세라는 거. 자국민의 이제 물론 그 안에서 개개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를 이제 논하는 것은 이제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세는 왜 매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나라 농민들이 지금도 이제 요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 농산물을 이제 우리나라에 팔아야 돼. 그런데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우르르르르 들어오네. 어쨌든 농산물의 양이 많아지면 물건의 양이 많아지면 물건의 값이 어때요, 여러분?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 물건을 파는 자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좋아, 싫어? 싫지. 망하지. 그지?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겨요. 들어오면서 세금을 붙이는 거지. 그러면 들어오면서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너가 가능하면 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래? 우리 물건 사용할래? 아니면 좀 비싸도 다른 나라 물건 사용할래?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점점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의 지구촌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관세를 모두 다 폐지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곤 있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실제로 나라에서 뭔가를 이렇게 체결을 해서 관세를 없앤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해외에 좋은 물건, 메이커 좋은 이런 것들 관세 없이 싼 값에 그냥 딱 배송비만 붙여서 요즘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면 얼마나 좋니.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막 데모도 하고 그러죠. 항의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때 당시에 우리의 입장에서 문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열린 거의 반강제적으로 열어가지고 개항을 해서 이제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무관세라는 것을 설정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피해가 오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세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반에도 이제 몇 명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탐구도 해보고 그럼 좋을 것 같아. 그죠? 경제랑 연결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부록을 이제 매기는데 외교 간의 여행 자유랄지 그 다음에 일본인 거주지, 조개라고 해서 이 개항장 근처에 조개지를 설정을 해준다 했지. 그 다음에 화폐, 개항장에서 일본의 화폐를 허용해준다 했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록의 내용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만드는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과 거기에 대한 부속 조약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아? 자, 지금 몇 년의 이야기야? 강화도 조약 76년이야. 76년 4월, 6월, 8월에 각각 맺어진 조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이제 일본이 아닌 이제 서구 열강과 통상을 맺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연도 이제 봐. 연도 나중에 막 이제 이모글럼하고 막 배우고 시작할 때 이제 그때 같이 하나씩 우리가 얹어 가려면 이것부터 연도 확실히 잡고 넘어갑시다. 자, 76년이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82년이 무슨 조약? 미국하고 맺었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야. 알겠죠? 76년이 조일수호 조규라면 82년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다. 자, 배경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황준셴의 조선 책략 유포라고 되어 있다. 황준셴의 조선 책략 유포.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아까 강화도 조약 맺어가지고 수신사를 파견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으로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그때 갔던 수신사 중에서 김홍집이라는 수신사가 있었어요. 그 김홍집이 이제 일본에 딱 갔는데 무슨 책을 발견을 한 거야. 이게 뭐야? 근데 그 책이 뭐였냐면 청나라 사람인 황준셴, 다른 말로는 뭐 황준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직역 번역하면 이 황준셴이라는 사람이, 자 다시, 황준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일본인이야? 청나라 사람이야? 청나라 사람이야. 알겠지 얘들아? 청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청나라 사람인데 일본의 주재에 있는 사람이었어. 일본에서 황준셴이라는 청나라 사람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본 거야. 조선이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긴 책이야. 그럼 이 책을 이 사람은 왜 썼을까라고 봤더니, 그러니까 조선 책량에 조선이 취해야 할 방법, 정책, 방략 뭐 이런 것들을 쓴 건데 읽어줄게요. 여기 아래 보세요.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다.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가 위급해진다. 러시아! 갑자기 어떤 나라 나왔어? 러시아 나왔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오직 조선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을 해서 자강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야. 이게 핵심 말이에요. 핵심 용어예요. 이게 핵심이야. 이 내용이 이제 알려지자 조선의 유생들이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선 책략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배경이 돼서 조미수 통상조약이 맺어진 거야. 자,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청나라는 러시아를 지금 상당히 견제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세력이 점점 강대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얘들아 청나라, 일본, 러시아까지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 러일 전쟁이 터져요. 이야기가 어떻게 흐름이 되어가냐면 우리 한반도를 두고, 자 정세가 이렇게 돼 얘들아. 지금부터는 너희들의 큰 흐름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이거 큰 흐름이 중요한데,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지 얘들아. 한반도가 이렇게 있지. 이쪽에서는 어떤 나라가, 이 청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도 맺고 청일 전쟁도 일어나고, 청이라는 나라가 왼쪽에서는, 여기서는 누가?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일본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강화도 조약, 또 제물포 조약, 한성 조약, 또 뭐 나중에 이제 청일 전쟁. 아래서는 어떤 나라가? 위에서는 어떤 나라가?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어. 실제로 러시아 뭐 이제 러시아랑 당장 통상장정 84년에 맺기도 하지만 뭐 삼국 간섭이랄지, 후에 어제 우리가 봤던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거든요. 그걸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또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 근현대사에서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 와중에 이제 영국이 또 거문도에 막 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막 보고 있고, 이제 영국은 좀 복잡하면 빼더라도 당분간 우리의 역사에서 얘들아 청나라, 일본, 러시아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반도를 두고 얘네 둘이 한판 붙어. 거기서 누가 이겨?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겨. 지금은 청나라, 예전에는 중국이 힘이 더 셌는데 서서히 일본이 힘을 쌓아가지고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이러잖아. 청나라 너희 조선 넘보지 마, 자주국이야 라고 지금 선전포고했잖아. 결국 시간이 흘러서 청나라랑 일본이랑 한판 붙어서 여기서 이제 청나라 나가 떨어져. 일본이 이겨요. 그럼 남은 나라 누구야? 진정한 강대국 러시아. 서양 여러 나라들도 지금 현재 이 러시아 세력을 두려워했을 정도로 러시아 세력이 커져 있는데 이 러시아랑 일본이랑 한판 붙어요. 그게 러일 전쟁이야. 진짜 먼 훗날 이야기야. 지금으로부터. 여기서 어느 누구도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겨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작되는 거야. 이제 거의 작업 따다다닥 들어오는 거야. 처리하고 알겠지? 이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로 갈 때 일본의 큰 흐름이야.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청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청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러시아가 대단히 견제돼.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이제 이 조선 책략을 쓴 거고, 이게 이제 배경이 돼서 청나라가 이제 소개를 시켜줍니다. 자, 미국, 얘 내 동생 조선이야. 친하게 지내. 내 동생 조선이야. 계속 자신들의 약간 속국이라는 느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소개시켜줍니다. 누구 의식에서? 러시아 의식에서 끌어당긴 거지. 알겠지? 그래서 청의 종주권 확인을 하면서 청이 알선에서 이 조약을 맺는데, 자, 이것이 갖는 의미 뭐야?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아까부터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죠? 여기에 내용이 중요하다. 자, 보자. 내용. 자, 첫 번째.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를 읽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책까지 가지고 왔는데, 자, 조약의 내용 중에 일관 내용 읽어줄게요. 조선과 미국은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지키되, 만약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주선해서 그 우위를 표시한다. 이 내용이 바로 거중조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조선과 미국하고 조약을 딱 맺었어. 거중조정이라는 말은 제3국하고 조선하고 무슨 일이 생겼네. 미국 내가 중재해줄게 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게 거중조정이야. 근데 훗날 진짜 중재해줬을까? 안 해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4관. 사관이 여긴 없네. 자, 영사재판권. 아까 우리 치외법권 뭐 이게 그거죠. 뭐 어떻게 보면 영사재판권. 아까 일본하고도 맺은 조약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미국 국민이 조선에서 조선인을 때리거나 재산을 훼손하면 누가 처리한다라는 거야? 영사재판권이라는 내용이 미국이 처리한다는 거야? 조선이 처리한다는 거야? 미국이 처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등하지. 불평등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5관의 내용입니다. 이거 중요하다. 자, 일용품의 수출인품에 관한 관세율은 종가세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뭐라 이제 복잡하긴 하는데 어쨌든 핵심이 뭐야? 관세를 지금 맺어주겠다라는 거야, 무관세라는 말이야. 맺어주겠다라는 거잖아. 엄청난 혜택이죠. 엄청난 혜택은 아니고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거를 준 이유가 있었어. 이따 곧 얘기할 거야. 자, 어쨌든 일본은 무관세였는데 지금 미국하고 맺었는데 미국이 뭐 해준 거야? 관세를 했네. 그지? 근데 이거를 요구하네. 최혜국 대우. 자, 이거 진짜 별표 100개예요. 자, 읽어볼게. 우선 읽어주고 나서 설명할게요. 제14관. 조약을 체결한 후에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내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 미국하고 조선하고 조약을 맺어 최혜국 대우,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대우해주라 그 말이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최혜국 대우 딱 맺었어. 진짜 좀 유치하지만 쉽게 표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너한테 사탕을 선물로 줄게 라고 이제 우리 둘이 조약을 맺었어. 근데 갑자기 다른 나라한테 조약을 딱 맺는 과정에서 그 너한테는 하루에 하나씩 사탕 줄게. 누가 더 좋은 혜택이야? 지금 제 3국하고 그 후에 맺은 조약의 내용이 더 좋은 내용이지? 더 좋은 혜택이지? 이 좋은 혜택의 내용이 그대로 미국한테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뭐 자동 갱신이지. 날강도들이지. 그지? 이거 완전 엄청난 날강도지 어떻게 보면. 그냥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나라랑 어떤 정말 유리한 조약을 맺으면 무조건 미국한테 자동 적용이야. 그지?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라는 거니까. 최고. 어마무시한 거죠. 불평등하지 완전하게. 그지? 관세 주면 뭐하냐고. 그지? 어쨌든 자, 이거 내용 봐봐. 중요하죠?
그래서 82년에 이거 맺었지? 바로 다음 해인 몇 년에? 83년에 일본이 통상장정 개정하자 했잖아. 그지? 여기서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는 원래 통상장정 무무였잖아. 무관세였는데 뭐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야 우리도 관세 매겨줄게. 그럼 우리 조선도 약간 이제 뭔가를 공부를 해서 이제 알았나? 야 관세라는 것이 맺어야 되겠나? 우리가 요구한 것 같아요. 관세 맺어야겠습니다. 라고. 아 좋아. 근데 이 놈들이 뭐를 또 주라 요구한 거야? 최애국 나도 줘. 이거 두 개를 83년에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정된 거야. 그래서 한삼이 아까침부터 83년에 통상장정인 76년에 통상장정 맺었는데 이거 83년에 개정돼 막 그렇게 계속해서 먼저 큰 틀을 이야기해 준 거야.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제 이해되죠? 이제 내용이 들어오지 머리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아래 그대로 읽을게. 자 봐봐. 조일통상장정 두 번째 이거. 같이 읽자. 자 시작. 강화도 조약 직후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었으나 1883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은 관세 자주권은 일부 회복하였으나 일본에게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였다. 한편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의 37조에는 방공령 선포 시 상대국의 1개월 전에 서면 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물론 또 이제 나중에 이제